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지금 자려고 샤워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연애 이야기 관련으로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켰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데지팩트의 Close to You인데 이게 딱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한 주제랑 딱 맞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환승해라 이런 노래예요. 근데 제 가사가 이렇게 맞돌이거든요. 도덕? 사랑에 그런 게 어딨어 라는 가사가 있고 그리고 환승하는 게 피곤하긴 하다만 목적지로 곧장 못 가는 걸 어떡하겠어 내게 뻑카를 대봐 이런 가사인데 말을 연애 얘기라고 하긴 했는데 오늘 얘기할 주제가 사실 연애 얘기보다는 뭔가 모노가미랑 폴리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람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참고로 바람에 관련된 그러니까 바람이나 환승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연애에서의 바람 이야기만 다룰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혼인 이후의 바람 그리고 혼인한 상태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서의 바람과 연애를 할 때에서의 바람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연애에서의 바람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 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무다 씨랑 친구들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되게 특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엄청 반응이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딱 그 중용을 지킨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딱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한번 소신발언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힘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승이나 바람이라는 게 주변에서 보기 엄청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한 접근성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 바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저는 그게 단순하게 타인의 일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람이나 환승같이 현재의 애인과 새로운 그 타인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다들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당하는 사람의 신뢰를 엄청나게 깨트리고 뭐 그런 이유들을 자주 얘기하는데 사실 신뢰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론 바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바람이라는 게 곧 신뢰로 가기에는 신뢰의 개념이 너무 넓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는 연인이라는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게 바로 신뢰로 이어지기에는 신뢰가 너무 방대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저 바람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게 사실 20살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왜냐면 대학교를 오고 나서 교수님 중 한 분이 수업을 하다가 근데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왜요? 왜요? 그땐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교수님은 사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줬다라고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여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전하지 않던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정말 그 바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이 단죄를 하고 검열을 하고 정말 본인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분개하는 게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엔 되게 폴리라든지 오픈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모노가미가 약간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어떠한 학습된 소유욕과 독점욕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힘을 갖고 있지만 사실 바람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말고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로 끊어내거나 나랑 바로 헤어지거나 그렇게 연애를 그만둘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랑 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 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정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환승도 뭐 중간에 걸쳐진 환승, 그러니까 바람 같은 환승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며칠만 다시 뭐 새로 사귀는 그런 환승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 이게 말로 보면 되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건 되게 사실 사랑이 유한하다라는 말은 동의하진 않고 사랑이라는 게 되게 변동성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사랑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사람과 연애해서 쭉 가진 않는 거겠죠. 저 또한 그래왔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람에서 사람들이 분개하는 건 이 사람을 기만했다인데 저는 그냥 용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용기 없음도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냐가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치만 바람이라는 것 자체에서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더 단죄를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의아함을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당사자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 원망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이 거기에 말을 얹고 같이 욕하는 거? 그냥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말 특히나 연애에서는 더 만연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게 너무 좀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단죄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막 나이를 먹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러브 블라인드라는 말이 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랑에 빠지면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물론 생각하는 사고의 힘은 더 길러졌고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힘은 무조건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특히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인 후의 바람과 연애할 때의 바람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가끔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라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나 저를 아예 정말 생판 모르는 남들이 가끔씩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는 환승했어? 너는 바람 피운 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들이 굉장히 싫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너 몸 팔아봤냐? 너 장녀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북극곰을 위한 지구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북극곰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사상이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드는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현재 1대1 독점 관계, 즉 모노가미인 사람이고 저는 사실 폴리랑 오픈이랑 맞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솔직히 저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연애 도중에 설렜을 때, 근데 뭐 장기 연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설레고 흔들리고 할 수 있죠? 저는 너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모노가미, 일부일처제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거랑 맞는 제도?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고 너무 예쁘고 잘생겼고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나는 이 사람과 13년, 7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얘보다 막 다른 사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엄청난 사랑이다가 아니라 자기만의 연애 방식과 연애 태도에 자부심이 있고 엄청난 연애자가 비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설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렐 수 있고. 그리고 애인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암묵적인 룰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성과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연인 사이에서 많이 하는 거겠죠. 뭔가 아까 트위터를 보면서 반응들을 보니까 장기 연애를 하고 설렜을 때 그걸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말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그럴 것 같거든요. 죄책감을 안 느꼈으면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해지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속상하겠죠. 속상하고 불안해질 거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될 감정을 상대에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떠넘긴다라는 말도 봤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사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뭔가 설레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인지를 하고 스스로 정리를 해서 타인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되게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장기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흔들리는 감정을 용납하고 스스로 수용하는 과정이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잡는다고? 잡힐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잡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떠날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보통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지 어떠한 체념과 포기의 마음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질투나 그런 거에 대한 역치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제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바람 핀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람을 안 피우게 하는 게 아니라 못 피우게 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 속박에서 그치는 거고. 정말 그냥 그 말이에요. 바람을 필 사람은 피겠지. 그거는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 같지만 정말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발광쇼를 해도 그 사람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저는 신뢰도 여기서 좀 꺼내 쓰고 싶은데 정말 신뢰가 없는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신뢰가 없으면 말도 아예 안 꺼내고 혼자 삭혔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해를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고 네 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차이일 뿐이지 절대 막 바람에 대해서 막 으악 하는 사람들을 막 님은 왜 이러세요? 님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어요. 그래서 무다 씨랑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무다 씨가 되게 웃긴 말을 저한테 했어요. 뭐라 그랬더라?
유비는 아무래도 도덕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게 무다 씨랑 저랑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인이 이런 말을 하면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바람, 정신적 바람 그 두 개도 있는데 저는 사실 육체적인 바람보다는 정신적인 바람에 조금 더 분개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다 씨랑 얘기할 때도 했던 말인데 난 너가 다른 사람과 잤다고 하면 화를 낼 거고 너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싶다고 말을 하면 나는 울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화를 내는 거랑 우는 건 되게 다른 문제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저는 육체적인 바람은 그냥 그 사람의 충동 조절 능력에 하점이 있구나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신적 바람은 정말 정말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인간이라는 게 섹스 같은 자극이나 홀리해지는 그거에 삐까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데 맨정신이잖아요. 정신적 바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탐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뭔지 궁금하고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싶고 이거 너무너무 로맨틱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원나잇을 해버렸다. 이거는 성욕에 미쳐서 뭐 돌아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심장과 나의 뇌가 이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 사랑은. 그래서 정신적 바람이 너무 충격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무다 씨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무다 씨의 잘못도 아니고요. 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무다 씨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실 막 사랑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사랑해. 난 보통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저는 약간 사랑하면 물음표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느낌표인 사람이라서 그냥 화살이 꽂혀버린 거죠. 그 이제 그 화살을 뽑고 살 건지 꼽고 살 건지 사실 뭔가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그렇다. 뭔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첫 연애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여서 되게 불미스러운가? 뭔가 내가 생각한 연애 이야기는 약간 이런 게 아니긴 했는데 갑자기 좀 되게 좀 자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갖고 와봤어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바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한 사람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안정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행복감과 가치는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다 씨를 앉혀놓고 같이 얘기해볼까 해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